안녕하세요. 닥터브레인의 김일권입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에는 위대한 노인들이 있었다. 언젠가는 이 말을 사람들이 실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4월 총선에 대한 관심이 많을 줄로 압니다. 어떤 신문의 헤드라인 기사에 보니까 4월 총선도 노인표가 당락을 결정한다라고 큰 글씨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월 1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한노인회와 기독교 원로의회 어르신들이 모여서 이번 총선을 정말 깨끗하고 또 훌륭한 인재들을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뭉치자 하고 포럼을 가졌습니다. 그럼 먼저 이날 하이라이트인 성명서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에는 먼저 영화 기적의 시작의 이승만 역을 맡은 탤런트 원로이신 임동진 목사님과 정영숙 권사님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명서.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은 위기에 직면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구에서 사라질 국가라는 우려가 합계 출산율 0.6대라는 현실적 위기로 다가왔다. 최근 또 하나의 위기는 의료 대란으로 국가를 위협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정부와 의료계의 충돌이다. 이해와 타협 없이 강대 강의 대치와 반목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왜 이런 위기와 갈등이 끊임없는가? 모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나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국민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온전한 정치의 사명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정치계 혼탁함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서로의 다투는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끝없는 권력투쟁으로 공법과 정의를 무시한 채 당리당략에 빠져 정치권으로부터 윤리와 도덕성은 무너지고 원칙과 성실이 사라져 결국 국가 공권력마저 무력화의 위기에 빠졌다. 이로 인해 국민은 혼란스럽고 공부는 깊어만 간다. 정치 불안이 출산을 저해하고 정치 불신이 대란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위기를 해소할 근본적인 책임은 정치인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국민에게 있다.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통해 반드시 좋은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지지 정당에 대한 비판 없는 투표, 정치 무관심과 외면으로 투표를 포기하는 무책임한 행동은 단순한 무책임을 넘어 역사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국민이 깨어 일어나 이 위기에 대한민국을 살리는 국민의 의무인 총선 투표에 모두가 참여할 때 위기는 기회가 된다. 이제 22대 총선은 반드시 선을 이루는 총선이 되어야 한다. 바른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투표는 민주주의의 근간이기에 투표권의 포기는 민주주의의 포기이다. 우리 대한노인회와 기독교 원로의회는 앞장서서 투표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므로 국가를 건강한 반석 위에 세워 초인류 강대국 대한민국을 견인할 훌륭한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일어섰다. 이에 우리 대한노인회와 기독교 원로의회는 21대 총선이 총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직하고 거짓없는 참된 후보, 청렴하고 깨끗한 인성으로 청렴 결백한 후보, 화합과 소통에 힘써 하나가 되게 할 후보를 선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권자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다. 싹 뽑아냅시다. 거짓 공약으로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펼치는 자는 뽑지 말아야 합니다. 뚝 끊어냅시다. 무조건 몰아주는 표에 기대는 편견과 팬덤 후보는 끊어내야 합니다.
딱 붙게 합시다.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성숙한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꼭 투표합시다. 어른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인 기독교인은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2024년 3월 15일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회 일동입니다. 예, 성명서 잘 들었습니다. 이 나라의 갈등과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정치에 무관심하다가 받는 벌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못한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것이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가지를 강조했더라고요. 성명서에. 거짓 공약으로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펼치는 자는 뽑지 말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인기에 영합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현상입니다. 어떤 당의 국회의원은 인기에 문제가 생길까봐 표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건국 대통령 행사에는 아예 코빼기조차도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조건 몰아주는 표에 기대는 편견과 팬덤 후보는 끊어내야 합니다. 북한에 가서 선거하면은 97% 공산당밖에 없으니까 표가 나온다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지역에 가면은 97%는 표가 나온다는데, 이건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성숙한 후보들을 국회로 보내야 합니다. 맞죠? 강도 출신, 북한에 가서 간첩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이 버젓이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것,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른들과 세상의 빛과 소금인 기독교인은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종교인의 특징은 그 시대와 그 사회의 가장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추구하고 유지하는, 그야말로 사회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소금과 같이 어두움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종교인들도 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저질스러운 인간들의 지배를 받는 오늘의 현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과거처럼 도덕적으로 좀 성숙한 그런 분위기의 정치가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포럼의 맨 처음에 축사를 해주신 분이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 대표 회장 임다윗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그 인사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총선 국민의 축제의 날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실 때 가능하다. 그것도 맞습니다. 위대한 것까지는 안 가도 정말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국회에 가도록 부정이 없는 선거, 평화스러운 투표를 권리 행사를 해가지고 정말 국민 모두의 바른 생각을, 바른 법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되겠죠.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노인회 회장님께서도 이제 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김호일 회장님 덕분에 노인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위대한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중에 핵심은 거짓된 공산주의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허물고 국가를 혼란에 빠지게 하려는 세력이 있다. 이 세력을 뽑아내야 된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 선거인 총선을 통해서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원로의회 의장이신 김상복 목사님, 할렐루야 교회 담임을 하셨고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죠. 이분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올 때에 우리가 가끔 뉴스나 사진에서 보았는 기차 위에 새까맣게 사람들이 그 기차 위에서
아차하면 떨어진대. 실질적으로 내려오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도 보았다는 거야. 그렇게 자유를 찾아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으로서 성공도 하셨고 지덕을 겸비한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류가 개발한 가장 좋은 정치 제도는 흠이 없지는 않지만 민주주의 제도이다. 오늘의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주의의 장점을 가장 잘 수행하는 나라들입니다. 이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는 바로 북한과 확실하게 비교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정치는 국민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훌륭한 국민이라야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들을 국회에 보내야 좋은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더 훌륭한 국가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기회는 4년에 한 번씩 오는 이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죠. 그래서 높은 보편적 가치관과 윤리를 가진 기독교인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높은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성숙한 후보들이 국회로 가야 합니다. 모두 함께 합시다.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행동하는 대한민국 노인회. 그리고 기독교 원로들이 함께 뭉쳐서 활동한다면 이번 총선은 정말 멋진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